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특별법 제정만 남았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광양에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참상과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해남 우술제의 한 야산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5.18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등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에 강한 소나기성 우박이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과 곡성, 구례 등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고추와 사과, 옥수수 등 86헥타르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여순 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무죄 선고가 나온 건데요. 희생자 유족들은 이제 특별법 제정만이 남았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사건.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전남 동부권 민간인은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 고 김영기 씨는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진압군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고가 단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사건 73년 만에 응어리진 억울함과 한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 가고 이런 어려운 곡절을 겪으면서 73년 동안 응어리진 것을 오늘 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엄두를 두지 못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나서야 됩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재판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하루빨리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유족 지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외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5.18의 도시 광주, 4.3의 도시 제주처럼 지역의 숭고한 역사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우리 김영기 유족을 비롯한 유족의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유족은 물론 지역사회도 명예회복을 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 여부에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은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이지만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양에서 열린 사진전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집을 떠나 정처 없는 피난길에 오르고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버린 70여 년 전 가슴 아픈 역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벌어진 한국 전쟁입니다.
당시 벌어진 주요 전투와 피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사진전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참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21살 때 자원 입대해 전쟁에 참가했던 청년은 92세 백발 노인이 되어 사진전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죽어가는 전우들, 부상당한 전우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이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현재 광양에 남은 참전 용사는 140여 명. 정용표 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주는 노력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작은 규모로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주최 측은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도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6.25 전쟁 후 올바른 이해와 자유와 평화와 소중함을 알리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우리 역사의 중요한 축이 된 한국전쟁. 시간이 흐를수록 후손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6.25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지역의 6.25 참전 유공자 현황과 함께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조윤실 선양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선양팀장 조윤실입니다. 예, 먼저 전남 지역 6.25 참전 유공자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 약 7만 명의 6.25 전쟁 참전 유공자가 계신데요. 우리 전남 지역에는 현재 3,295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전남에만 약 2만 명 정도 유공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생존해 계신 유공자분들의 숫자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공자분들께서 80대 이상으로 매우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데요. 그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의 차이가 있음을 전자에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요. 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령이신 유공자분들이 병원 진료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보훈 성기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마지막 예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현재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 6.25 참전 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25 참전 유공자 대부분은 매우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령의 참전 유공자 예우에 있어 최우선점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훈처에서는 매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과 보상금을 인상하여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유공자분들의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신규 지정을 2022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집중 선정하여 우리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어린 시선이 함께한다면 가장 완벽한 예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서부보훈지청 조윤실 선양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생방송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너에게는 득템, 모두에게는 보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특가 행사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니까 국민 한 분께는 득템이 되고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또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는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함께했습니다. 서산 마늘과 원주 감자 등 20여 종의 지역 농수축산물을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케이블 TV판 화개장터.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규제가 풀리면서 하루 3시간 3번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해남 우슬제의 한 야산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해남군 옥천면 우슬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인근에서 무연고 묘지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20대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주검 2구에 치아와 대퇴부 등이 나왔습니다. 봉부는 있지만 주검 주변에서 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중 주검 1구가 5.18 희생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5.18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과의 유전자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주검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남 우슬제는 5.18 당시 31사단 93연대 2대대가 도로를 차단한 채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던 곳으로 현재 전라남도 5.18 사적지 1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 강한 소나기성 우박이 내리면서 고추와 사과, 옥수수 등 86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가량 광양과 곡성, 구례 등 전남 동북권에 평균 18.8mm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면서 고추와 사과, 배, 옥수수, 참깨와 고구마 등 밭작물과 과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은 곡성 38.8헥타르, 구례 32.9헥타르, 광양 14.3헥타르 등 모두 86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정확한 피해 조사 후 농식품부에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것처럼 속여 불법 처리한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25일 제철소 협력사와 폐기물 업체 직원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근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살에는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2배, 남성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흰자와 우유 같은 걸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단순히 걷기보다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